주말에 있을 K리그 경기를 미리 살펴보는 원더풀 퓨리뷰. 먼저 7라운드 대진부터 살펴볼게요. 먼저 18일 토요일에는요. 전북과 제주의 경기를 시작으로 수원과 서울의 시즌 첫 번째 슈퍼매치가 있습니다. 또 광주는 성남을 상대합니다. 19일 일요일에는요. 인천과 울산이 맞대결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은 전남을, 대전은 포항을 홈으로 불러들여 승점 사냥에 나섭니다. 다음은 전문가 두 분의 7라운드 승무패 예측인데요. 송영주 위원이 전북과 수원, 광주, 포항의 손을 들어준 반면 이주원 위원은 전북, 수원, 울산, 전남, 포항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원더풀 K리그가 선정한 7라운드 한 매치, 그 첫 번째 경기는 연승 가도 중인 전북과 제주의 경기입니다. 전주성 함락을 위해 출격하는 감귤군단 제주, 과연 전북의 무패 행진을 멈춰 세울 수 있을까요?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경기, 바로 수원과 서울의 슈퍼매치인데요. 라이벌 대결에서 승리하며 자존심을 세울 팀은 수원일까요? 아니면 서울일까요? 원더풀 K리그 선정 7라운드 두 번째 한 매치입니다. 네, 전북과 제주, 수원과 서울의 경기를 7라운드 한 매치업으로 선정을 해봤는데요. K리그 팬들이라면 아마 누구나 공감할 만한 그런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인천의 경기나 또는 대전의 경기 첫 승을 언제 올릴까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 부분에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사실 전북과 제주의 경기는 반드시 얘기를 했어야 돼요. 네. 슈퍼매치도 마찬가지고요. 네. 전북 같은 경우에는 22경기 무패 기록을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이 기로에 서 있거든요. 여기에 상대인 제주가 요즘 기세 등등하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기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원더풀 퓨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과 제주의 경기부터 살펴보죠. 네, 전북과 제주의 경기는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전북과 제주의 포메이션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의 포메이션입니다. 전북은 4-1-4-1 포메이션을 가동할 걸로 보이고요. 최후방 골키퍼는 권수택 골키퍼가, 그리고 이제 왼쪽부터 포백을 설명드리자면은 이주용, 조성환, 윌킨슨, 김기희가 포백을 형성할 것 같고요. 그 수비형 미드필더는 최보경이, 그리고 2선은 레오나르도, 애닝요, 문상윤, 한교원이, 그리고 최전방은 이동국 선수가 배치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반면에 제주는 4-2-3-1 포메이션을 고수하고 있죠. 최후방에는 김우중 골키퍼가 선방 퍼레이드를 보여주고 있고요. 좌우 측면에는 김수범, 그리고 정다원이, 그리고 중앙은 오반석과 알렉스, 이렇게 이제 포백이 형성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는 윤빛가랑과 양준하가, 그리고 2선은 로페즈, 송진영, 백이종이, 최전방에는 강수일이 배치돼서 득점을 노릴 걸로 보입니다. 네, 이 전북과 제주의 경기가 정말 중요한 경기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이 포메이션에서도 확실히 드러나는데 베스트 멤버로만 구성을 하셨어요. 네, 제주는 베스트 멤버를 모두 가동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전북 같은 경우에는 최영일 감독이 지난 경기 끝나고 나서 로테이션을 어느 정도 가동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에도보다는 이동국을 최전방에 배치시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동국을 선발 출전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에도가 그동안 계속 선발 출전을 하면서 체력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 이동국이 지난 경기에서 골을 넣었습니다. 그 득점력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이동국의 출전 시간을 좀 더 늘려줄 필요성이 있고요. 또 이 경기는 22경기 무패 경기가 결정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팀의 상징적인 존재인 이동국이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동국이 선발 출전할 걸로 보이지만 전북은 후반전에 득점이 필요하면 원톱에서 투톱으로 변화를 꾀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동국, 에두 후반전에는 모두 공존하면서 호흡을 맞추는 장면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두 팀 다 지금 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팀도 이 흐름을 끊고 싶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전북과 제주의 최근 경기력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전북 같은 경우에는 약점을 찾기는 좀 힘듭니다. 네. 전북은 워낙에 공격 쪽에서 다양한 득점원이 있고요. 네. 여기에 또 지난 경기에서는 레오나르도가 프리킥으로 득점에 성공하는 장면도 나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북의 공격력에 대해서는 더 이상 평가할 부분이 없는데 네. 수비력은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전에 집중력이 떨어지는 장면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을 제주가 얼마만큼 파고들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반면에 제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주원 해설위원이 좋아하는 오반석 선수가 수비에서 잘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미드필드 라인이 탄탄합니다. 윤빛가람, 송진영 워낙에 좋은 선수들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제주는 그동안 문제가 최전방 스트라이커 부재였거든요. 해결사 역할을 해주는 선수가 없었다. 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강수일 선수가 터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기에 백이종 선수도 잘해주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제주는 네. 전북을 상대로 원정 경기를 치르지만은 상당히 자신감이 있는 공격을 보여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제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전방에 강수일 선수 혼자만에게 뭔가 좀 많은 짐을 씌우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좀 높이가 있는 김현 선수가 네. 까라가가 없는 가운데 네.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제주가 원하는 대로 홈 경기를 치를 수 있을 겁니다. 네, 또 이 두 팀의 측면에는 레오나르도 선수와 로페즈 선수가 또 지키고 있는데요. 이 두 선수들을 조금 비교를 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이 오를 대로 올랐어요. 사실 제가 전북에 대해서 시즌 초반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때도 네. 득점은 에드와 애닝요가 하지만은 공격 루트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는 레오나르도가 너무나 잘해주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경기를 치르면 치를수록 이제 공격 포인트도 기록하고 있어요. 최근 계속해서 득점포를 가동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득점 기여도도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로페즈도 네.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로페즈가 올 시즌 한 골 2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공격 포인트를 차치하더라도 공격에 대한 기여도가 너무나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페즈가 워낙에 한쪽 측면에서 잘해주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 측면에 있는 백이종이 기회가 더 많아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로페즈도 공격의 선봉장 역할을 잘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로페스와 레오나르도 모두 이제 중요한 외국인 선수인데 그래도 레오나르도에게 좀 점수를 더 주고 싶은 게 네. 뭐냐면 데드볼 상황에서의 능력 이 점이 뭔가 좀 승부를 가르는데 큰 도움이 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앞서 경기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경기가 상당히 주목을 받는 이유가 바로 전북이 신기록을 세울 수 있을지 없을지가 바로 걸려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정말 악착같이 경기를 할 것 같아요. 조성환 감독이 이 경기에서 신기록의 희생물이 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결국 이 경기에서 악착같이 몰아붙여서 승리를 네. 거두겠다는 네. 투지를 대변한 모습이거든요. 네. 근데 결국 제주 입장에서는 이 경기에서 수비의 신경을 먼저 쓰면서 좌우 측면에 있는 로페즈와 백이종을 활용하고 네. 강수일의 득점력을 활용하는 장면이 나와줘야지만 승리를 거둘 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전북 입장에서는 경기 초반에 좀 힘으로 누르는 모습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미드필드부터 강한 압박을 하고 전방에서 득점포를 가동하는 모습이 나와준다면 전북은 신기록을 세울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 전북 팬들은 역시 이동국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신기록을 이어가기를 바라겠죠. 네. 최가희 감독도 악착같이 이 신기록을 세우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아까 전에 제주의 홈이라고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전북의 자신의 그 홈 전주성에서 이 신기록을 세우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표출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한 매치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번 토요일에 펼쳐지는 수원과 서울의 경기인데요. 이주원 의원님께서 준비를 하시면서 좀 부담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아니요. 부담 느끼지 않았습니다. 뭐 예상은 예상일 뿐이니까요. 네. 네. 근데 뭐 최대한 뭐 정확하고 좀 확률 높은 예상을 하는 게 네. 거기에 달하는 부담은 있지 네. 틀릴까봐 조마조마하진 않습니다. 네. 오늘도 자신감 몇 년 좋습니다. 전의 해설. 네. 네. 그러면 제가 본격적으로 이 양 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홈팀인 수원 팀의 포메이션을 알려드릴게요. 자, 골키퍼 포지션에 노동건, 그리고 수비 라인에 홍철, 양상민, 조성진, 오범석,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에는 김은선, 권창훈, 그 앞에는 염기훈, 산토스, 서정진, 최전방에는 카이오 선수가 출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서울입니다. 서울은 유상훈 골키퍼, 왼쪽 측면엔 고광민, 중앙에는 김진규, 이흥희, 오른쪽 측면에는 차두리 선수고요. 그 앞에 고명진, 오스마르, 그리고 공격적인 포지션에는 윤일록, 박주영, 에벨톤, 김현성 선수가 원톱을 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주중에 서울 라인업과는 오늘 예상하신 라인업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네, 수원도 마찬가지고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그 울산전에서 서정진 선수가 출장하지 않았었고요. 네. 염기훈 선수도 교체 투입됐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서정원 감독도 이번 슈퍼매치를 앞두고 좀 네. 선수를 좀 돌렸다, 휴식을 좀 부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서울 같은 경우에도 지난 경기에서 차두리, 몰리나 선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번 제가 예상한 포지션에는 몰리나 선수가 없죠. 그 네.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 대전전에서 김현성 선수가 원톱으로 나오고 후반전에 원톱으로 네. 나오고 박주영 선수가 그 밑을 받치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그때 박주영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물론 몰리나가 좀 공격형 미드필더에 쓰고 최전방에 박주영 선수가 포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김현성을 최전방에 두고 그 밑에 박주영을 두면 뭔가 좀 높이와 그리고 기술을 함께 좀 공존할 수 있는 그 공격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제가 한번 예상 포메이션을 해봤습니다. 이거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뭔가 포메이션에 부담감을 느끼면 이런 거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감을 버리고 네. 과감하게 어떤 이런 식의 축구도 고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보기엔 부담감 그리고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마구 했습니다. 내가 보기엔. 아니 지금 같은 해설위원끼리 내가 좀 생각 없이 예상 포메이션을 짰다는 겁니까 지금? 네.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요. 이 수원이 현재 3승 2무 1패로 리그 4위에 기록을 하고 있고요. 서울은 2승 1무 3패로 리그 8위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순위만 봐도 두 팀의 경기력이 조금 차이가 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수원은 힘든 상대였던 울산을 상대로 굉장히 끈질긴 모습. 네. 오늘이 아니고 이제 이번 시즌의 수원의 모토는 끈질김이에요. 네. 극장 어떤 경기가 많았었죠. 네. 이 경기에서도 힘든 울산 원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실점을 하고 다시 한번 따라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던 네. 수원의 모습이었었고요. 네. 지난 울산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카이오, 그리고 올 시즌 아첸 포함해서 10경기 동안 4골 5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염기훈 선수의 활약을 주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나 염기훈의 왼발이 죽으면 수원도 조용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은 염기훈의 왼발만 막아도 어떤 승률 50% 정도는 상승시킬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전전에서 사실 비기거나 질 뻔했어요. 맞아요. 네, 수비 라인에서 꽤 어려움이 좀 있었던 어떤 장면이 한 두세 차례 있었거든요. 네. 김진규, 이용 또는 오스마르의 어떤 수비 시의 기동력이 속도가 좀 걱정스러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김진규나 오스마르는 그래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에 의한 수비력으로 상대의 공격을 잘 막아낼 필요가 있겠고요. 상대가 한 수 아래인 대전이라고 해도 많은 수비 숫자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박주영 선수가 제가 그동안 박주영 선수의 어떤 폼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을 이 원더풀 K리그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래도 대전전에서는 제가 직접 박주영 선수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네. 좀 살펴봤거든요. 네. 괜찮았습니다. 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이번 슈퍼매치에서 박주영 선수가 또 스타 플레이어 아니겠습니까? 큰 경기에 강한 박주영 선수의 어떤 공격 포인트 네.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말에 펼쳐지는 슈퍼매치 예상 관중 수를 한번 저희가 예상해 볼까요? 무조건 3만 넘어요. 네. 왜냐하면 네. 지금 비가 내리고 있잖아요. 네. 이번 주 내내 비가 내렸었는데 토요일에는 화창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창한 날씨 가운데서 많은 관중이 네. 찾아오면 3만 원 그냥 기본적으로 넘지 않을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26,772명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 숫자 개그 좀 유행 지났잖아요.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저는 항상 과거만 돌아보고 네, 살아서. 웬만하면 리액션 하는데 네. 너무 올드했습니다. 네.